그러면 이제 공공의료, 의료보장, 건강보험의료 이게 같은 말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이제 네 가지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만들어낸 건 아니고 이제 제가 배웠던 이제 이규식 교수님 책에서 제가 발췌한 건데 이것만 지켜도 사실 훨씬 잘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의료제도 훨씬 잘할 수 있는데 네 가지 보편적 적용, 보편적이라는 유니버셜, 그리고 포괄적 적용 또는 포괄적 제공, 이거는 컴프리헨시브 서비스, 그리고 미니멈 레벨, 그리고 이제 공정성과 효율성, 이렇게 네 가지의 원칙이 있는데요. 이거 중에 우리나라가 제대로 하고 있는 거는 이거밖에 없어요. 보편적 적용, 그러니까 전 국민에게 이렇게 좀 돈이 없어도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해준 거. 이제 이것만 하고 있고 나머지는 다 잘 못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 너무 과하게 외국인에게까지 거의 뭐 국제적 호구 수준으로 막 이렇게 해주잖아요. 그렇게 하면 자국민을 소외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오지랖이 넓어서 이거 너무 오버하고 있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는데 요거를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보편적 적용, 이제 유니버셜 커버리지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전 국민이 의료보장에 이제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느냐, 이제 이런 거입니다. 우리나라는 1977년에 의료보험 제도가 시작을 했고, 그때는 뭐 공무원, 뭐 교직원, 뭐 이런 사람들만, 그리고 500인 이상 사업장, 이제 이런 걸 하다가 1989년이 되면서 전국민 의료보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국민건강보험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1977년부터 1988년까지는 이제 그 국민 중에 아주 일부만 의료보험 혜택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89년부터는 전 국민이 건강보험에 적용을 받게 되었는데, 공영제는 세금으로 국가가 하는 거잖아요. 근데 공영제가 아닌 사회보험제 국가 중에 1990년 이전에 전국민 의료보장을 달성한 나라는 전 세계에서 일본과 한국이 유일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1등, 우리가 2등인 거예요. 되게 훌륭하지 않나요? 근데 이분 심지어 그 사회보험의 프로토타입이 독일인데, 독일은 아직도 전국민 의료보장이 안 됩니다. 거기는 이제 부자는 의료보장 안 해줘요. 왜냐면 니네들은 능력이 있으니까 국가가 커버 안 해도 되잖아. 니들이 알아서 해. 이제 이렇게 내보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나라도 있는데, 아무튼 우리가 뭐 잘 살지도 않았는데 1990년이면은 아직, 근데도 우리가 전국민 의료보장을 했다는 거는 굉장히 이제 획기적인 건데, 이게 능력이 돼서 한 게 아니라는 거가 또 이게 비극의 시작인데, 그래서 그건 뒤에 다시 또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외국인은 어떻게 할 거냐. 옛날에는 이제 뭐 미국 같은 나라는 이민자의 나라였으니까 그렇다 쳐도 외국인은 국민이 아니잖아요. 근데 전국민 의료보장인데 국민인데 그 외국인은 어떻게? 이런 이제 고민이 있을 텐데, 이제 전반적인 트렌드는 이 외국인인데 합법적인 근로자, 그러니까 세금을 내는, 소득세를 내는, 그러니까 GDP에 기여를 하는 합법적인 외국인 근로자는 건강보험에 넣어줍니다. 그러니까 대만도 그렇고요, 뭐 독일이나 뭐 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이게 얼마 전에 지역가입자에 다 넣어줬거든요. 그러니까 일 안 해, 소득세를 안 내는 사람도 지역가입자에 다 넣어준 거예요. 이렇게 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이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자국민을 소외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버젯이 한정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런 케이스 많이 보는데 외국인이에요. 그리고 뭐 근데 아파서 유방암이 이미 진단받고 와요. 근데 이제 이게 6개월을 버티면은, 6개월 어떻게 버티면은 건강보험에 들어오거든요. 아니면 자기 자녀가 이제 우리나라에 취업을 해가지고 있다. 그럼 피부양자로 들어와요. 그럼 바로 건강보험에 적용이 됩니다. 그때부터 이 사람은 돈 쓸 일만 있는 거예요. 이제 자기 나라로 돌아가지 않고 계속 여기 남아서 건강보험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되게 안타까운데, 이 보건복지부에 높으신 분들은 전혀 안타까워하지 않는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이제 포괄적 적용인데요. 이건 제가 아까 이제 말씀드린 그 필요도에 따라서 이제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건데, 이게 디맨드와 니드는 다르거든요. 디맨드는 그냥 내가 원해. 근데 이게 의학적으로 필요할 수도 있고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원하는 게 아니라 필요한가, 이거를 가지고 하는데, 이 포괄적 적용에서는 이게 어떤 의료 서비스가 있을 때 이게 유효성과 안전성, 그러니까 이게 효과가 있어야 되고 환자한테 써도 안전해야지 되는 거죠. 이게 증명이 되어야 되고, 근데 이제 이게 입증됐다고 해서 모든 걸 다 건강보험에 넣어주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어떤 건 되게 비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적 재정의 범위 내에서 이거는 우리가 버젯이 이 정도니까 이거는 건강보험에 할 수 있겠다. 아니면 이거는 너무 버겁다. 이거는 빼자.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하고, 또 비용 효과성도 이제 고려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맹장 수술을 한다. 옛날에는 그냥 배 째고 해야 되잖아요. 그죠? 배 째고 해야 되는데 의료기술이 발전하면서 복강경으로도 할 수 있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배를 개복하면 회복하는데 한 2주? 이 정도 걸립니다. 젊은 사람도 한 일주일 정도 걸려요.
근데 이렇게 복강경 조금 째면은 그냥 그 다음날 되면 막 돌아다닐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회복이 빠르잖아요. 이게 환자의 삶의 질도 좋아지잖아요. 근데 건강보험 재정이 충분하지 않으면은 개복수술밖에 못 하는 거예요. 개복수술은 사람이랑, 이 의사랑 칼만 있으면 되지만, 이게 복강경을 하려면은 그 레이저가 있어야 되고, 이게 도와주는 사람도 많이 필요하잖아요. 돈이 더 많이 든단 말이에요. 그리고 요즘은 또 로봇 수술까지 하잖아요. 그거는 로봇 수술은 더 비싸요. 그러니까는 이제 우리가 옛날에 가난했을 때는 맹장염은 개복 수술만 건강보험에 됐지만은 지금은 이제 뭐 맹장염도 이게 가능하면은 복강경을 할 수 있으면 허용해 주거든요. 그리고 암 수술도 요즘 복강경으로 많이 하거든요. 그치만은 로봇 수술은 아직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로봇 수술까지 하기에는 공적 재정의 범위가 충분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 뭐 로봇 수술 좋아. 그럼 우리가 뭐 미친 척하고 뭐 이거를 그러면 뭐 1년에 1000명만 하자. 우리가 가진 버젯이 1000명은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렇게 했을 때 그러면은 뭐 한 1000만 원이라 칩시다. 그럼 1000만 원은 얼마야? 1억인가요? 그럼 우리가 이 1억을 개복 수술을 해도 10년을 살아요. 로봇 수술을 해도 10년을 살아요. 다만 회복 기간이 조금 빠를 뿐이에요. 근데 그 10억을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데 좀 쓰면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거는 삶의 질을 높이는 거고, 이거는 죽는 사람을 살리는 건데, 같은 10억이면 우리가 뭐 돈이 막 남아 도는 게 아니고 같은 10억이면 이쪽도 돈을 써야 되잖아요. 그런 게 비용 효과성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고려를 해가지고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는 다 해주자는 거예요.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거는 이게 뭐 건강보험료를 조금 냈든 많이 냈든 상관없이 똑같이 해주자. 예를 들어서 우리 뭐 칼에 맞았어요. 그래서 이만큼 째졌다고 생각합시다. 그런데 이제 병원에 갔는데 너는 건강보험료 한 달에 2만 원밖에 안 냈으니까 넌 5반을 맞고 매. 뭐 어떤 사람은 막 100만 원 내요. 그러면 당신 한 20반을 꼬매드릴게요. 아니면 되게 좋은 실로 꼬매드릴게요. 이렇게 차등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찢어졌는데 그럼 필요한 거죠. 꼬맬 필요가 있어요. 꼬맬 필요가 있고 이게 무슨 실이 효과가 있고 사람한테 안전하고 그리고 그 실값이 건강보험 재정으로 커버할 수 있고 이 정도 실값을 투자해가지고 이거를 꼬매는 거는 되게 가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보험료를 2만 원 내는 사람이나 100만 원 내는 사람이 똑같이 1cm 찢어진 데는 뭐 한 5바늘, 2cm 찢어진 데는 한 10바늘 이런 식으로 똑같은 패키지를 준다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하는 게 포괄적이다. 이제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소 수준, 우리나라가 제일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거인데요. 최소 수준이라는 건 이거는 이제 원래 의료 서비스가 상품인데 이걸 가격을 좀 이제 다운을 시켜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부담 없이 이거를 쓸 수 있게 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기본권 의료예요. 기본권, 그러니까 베이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고급 서비스가 포함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가 제일 잘못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상급병실인데요. 우리나라는 건강보험에서 돈 많은 사람은 1인실에 가요. 근데 안 그런 사람은 그냥 기본 병실에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의학적인 필요도 측면에서는 이 사람이 돈이 많냐 안 많냐, 이 사람이 그 보험료를 많이 내냐 안 내냐가 아니라 이 사람이 감염성 질환인가? 그러면 1인실에 가야 돼요. 근데 돈은 4인실에 있는 사람이랑 똑같이 내는 게 그게 건강보험 의료예요. 그게 공공의료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차액을 내면은 이제 그 1인실로 가잖아요. 근데 그것도 또 잘못된 게 이 사람은 차액을 내고도 충분히 갈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고급 진료를 원하는 사람은 차액이 아니라 처음부터 넌 나가 놀아라.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은 따로 나가서, 그러니까 이게 건강보험에 있지 말고 당신 능력이 되니까 밖에 나가서 노세요. 이제 이렇게 해야지 가난한 사람들을 보호를 해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픈 사람들이 기다리지 않고 적시에 받을 수가, 이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이거를 안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 건강보험이 가진 자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준 거예요. 왜냐면 나는 충분히 이거 지불할 수 있는데 건강보험 다 적용하고 남는 돈만 내세요. 이랬잖아요. 근데 누구는 이 건강보험의 본인 부담금을 내기가 빠듯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도와줘야지. 그래서 이 건강보험 요양기관은 급여 진료만 해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비급여를 허용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서울대병원이 이제 국립대학병원이지만 비급여 서비스를 하잖아요. 근데 이게 뭐 세브란스 병원도 비급여 서비스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비급여를 사립대학병원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국립대학병원, 뭐 심지어 서울의료원 뭐 이런 데도 다 비급여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비급여 서비스를 하는데 공공 설립인지 민간 설립인지의 차이가 없이 그냥 비헤이비어가 똑같은 거예요. 설립자가 누군지에 상관없이. 왜냐면 들어오는 돈이 똑같으니까 비헤이비어가 똑같을 수밖에 없죠.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비급여를 허용하면은
그게 의료 서비스가 영리화됩니다. 왜냐면은 이게 건강보험에서 가격을 정할 때는 이제 적정 수가보다 낮게 책정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거기에 이제 끼워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근데 비급여는 의료기관이 정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똑같은 브레인 MRI도 이제 지금은 이제 이게 브레인 MRI가 건강보험 됐지만 그전에는 병원마다 다 달라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의료기관이 이 가격을 좀 여유 있게 책정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건강보험 수가가 낮으니까 딴 데서 커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비급여 수가를 조금 여유 있게 잡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영리 활동이 가능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 의료 보장이라는 측면에서는 건강보험 요양기관은 급여만 해야 되고 비급여를 아예 못하게 해야지 되는데, 비급여를 안 해도 되게 해주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비급여를 안 하면은 병원 운영이 안 될 정도로 수가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비급여를 허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완전 배가 산으로 가는 이제 그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비급여를 허용해서 급여 진료와 비급여 진료를 동시에 같은 의료기관이 하게 됐다는 게 이제 또 문제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공정성과 효율성은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게 공정성은 공평하게 보험료를 일단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효율성은 아까 이제 열심히 잘 해가지고 효율을 높이자 이제 이런 건데, 여기 제가 사회보험의 원칙이라고 적어놨는데 좀 어디서 좀 많이 들어본 내용 같지 않으세요?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한다. 이거 뭐 마르크스가 한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의료보장 자체가 이게 의료를 사회화한 거이기 때문에 이 논리를 따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보험료를 좀 능력을 좀 차등하자 이제 이런 거인데, 원래는 우리가 지금 하는 게 사회보험이잖아요. 소셜 헬스 인슈런스인데 이게 처음에는 어떤 개념이냐면 개 비슷한 거예요. 개. 예를 들면 지금 우리 여기 한 10명 있다고 생각을 했을 때, 10명 있다고 옛날 엄마들이 개 하잖아요. 개 하면 똑같이 돈을 내잖아요. 똑같이 돈을 내는데, 근데 이제 이게 지금은 내가 돈만 내고 가져가지는 않지만 언젠가는 내가 저 돈을 가져갈 거야 라는 믿음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원래 건강보험은 보험료가 똑같아야 돼요. 10명이 있다면 보험료가 똑같은데 다 보험료를 내서 이렇게 이제 퍼블릭 펀드가 있으면은 이게 지금 내가 아프니까 내가 10명 거 내가 다 쓸 거야. 근데 내가 이제 나으면 또 다시 이제 보험료를 낼 수 있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이 또 와서 이게 그 돈을 또 다 쓰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조금 그 학문적인 용어로는 뭐냐면은 건강을 매개로 사회적 연대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아픈 사람이 아픈 사람 대신 돈을 내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건강은 자기 몸은 하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 구성원 전체가 사실은 똑같은 보험료를 내는 게 원래 맞아요. 왜냐면 아픈 사람과 안 아픈 사람 두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렇게 여기에 사회주의 원칙을 좀 적용을 해가지고, 야 그래도 니는 돈 많이 버니까 보험료 좀 더 내도 되잖아?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가능해요. 근데 공공의료는 소득 재분배가 목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세는 세금을 내는 거는 소득 재분배가 대놓고 목적이잖아요. 왜 부자 보고 이제 세금 많이 내라고 하고. 근데 이거는 건강을 매개로 연대를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소득이 많다고 해서 조금 더 내라. 이거는 가능하지만은 너무 많이 차이는 낼 수 없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게 그 차이가 극심합니다. 그래서 공평하지가 않아요. 일단 보험에 들어오면은 모든 사람이 보험료를 다 내야 됩니다. 그리고 단일 기준으로 내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 전 국민이 한 40% 정도는 보험료 안 냅니다. 그리고 내는 사람만 내요. 그러니까 한 국민의 거의 뭐 40%? 뭐 이제 절반에 약간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은 아예 0 내고 나머지만 내는데, 이게 내는 사람들의 차이가 제가 뒤에 보여드리겠지만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이게 단일 기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있잖아요. 직장가입자는 그 뭐 유리할 지갑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제 거의 원천징수 하듯이 다 빼갖고 가잖아요. 근데 이제 지역가입자는 뭐 집이 뭐 얼마짜리냐, 뭐 차가 뭐 어떻게 됐냐, 이렇게 재산을 가지고 계산을 하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는 나라가 또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소세드한 거예요. 이런 거 보면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은 뭐 하는지 모르겠어. 건강보험공단에 있는 사람들은. 그리고 이제 이건 아까 제가 말씀드린 형평적 배분. 그러니까 동일한 급여 패키지를 줘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맹장 수술이다. 그러면은 뭐 이거는 뭐 실은 몇 개 쓰고 뭐 꺼즈는 몇 장을 쓰고 며칠을 입원시키고 항생제는 어떨 때 쓰고 이런 식으로 어떤 이벤트가 있을 때 동일한 급여 패키지를 줘야지, 니는 보험료 하나도 안 냈잖아? 넌 한 번만 꼬백게. 뭐 이런 거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게 또 공정에 있어서 해야 되는 거는 이 의료보장이 가난한데 의료 서비스를 비용 부담 없이 받을 수 있게 해준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부담이 되긴 합니다. 왜냐하면 본인 부담금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나라는 비급여가 많기 때문에
부담이 되는데 그게 의료비가 가계소득의 40%가 넘으면 재난적 의료비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는 해결을 해줘야 된다. 이게 정의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공공의료, 의료보장의 그 원칙에서는. 근데 우리는 이거는 또 열심히 안 합니다. 이것도 열심히 안 해. 이것도 열심히 하나? 이거는 약간 비슷하게 이거 열심히 안 해? 이제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운영을 잘 해야지 돼요. 그러니까 내부 경쟁을 시켜야지 효율이 올라가는데 우리는 공룡을 만들었거든요. 옛날에는 보험이 조합이어서 이렇게 떨어져 있었는데 그거를 하나로 엄치면서 공룡이 되면서 효율성이 좀 떨어진다는 게 아쉽죠. 왜냐하면 우리가 낸 보험료로 그냥 의료비로 다 쓰는 게 아니에요. 그 건강보험공단 월급을 줍니다. 심평원 직원 월급을 줘요. 그럼 조직이 방대해지면은 우리가 낸 보험료가 우리한테 안 오고 절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3자가 있으면은 그게 객관적으로 굉장히 성실한 제3자. 그러니까 그걸 스튜어드라고 하는 거죠. 그 제3자가 굉장히 성실하고 능력 있고 헌신적이고 이러면은 이제 국민들이 이득을 보는데 그냥 널브러져 가지고 일은 안 하고 월급만 죽는다. 이러면은 이제 좀 밉죠. 그래서 이제 운영을 잘 해야 되는데 이게 좀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보험료를 잠깐 설명을 해 드릴 건데요. 이게, 이거는 이제 건강보험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이겠죠. 그래서 이게 파란색이 지역가입자, 이게 직장가입자인데 이게 이제 그 세대수를 한 거예요. 그러면 얼핏 봤을 때 이게 직장가입자가 지역가입자보다 한 2배 정도 많잖아요. 한 1대2 정도 됩니다. 그죠? 직장 가입자가 한 3분의 2네. 근데 그러면은 이게 보험료 부과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숫자가 이게 2대 1이면은 돈도 2대 1이 되어야 돼요. 근데 보험료는 거의 이게 이 직장 가입자가 지역 가입자의 6배 정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과 체계가 뭐 네가 많이 냈니, 니네 적게 냈니 이게 아니라 이게 단일 체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의료보장 국가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굉장히 창피한 일인데 보건복지부에 있는 인간들은 창피한 줄을 몰라요.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같은 건강보험을 쓰는데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의 부가체계가 다르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근데 이거를 20년째 이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그 부가체계가 다르다는 것을 보여드리는 건데요. 17, 18, 19, 20, 21 이렇게인데 건강보험료를 2021년에 70조 60조, 10조를 낸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직장 가입자가 한 3분의 2고 지역 가입자가 3분의 1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70조의 보험료를 걷었으면은 아이디어를 하게 되면 한 45조 대 25조 아니면 한 50조 대 한 20조 이 정도가 되어야지 리즈너블 한 건데 70조 중에 60조를 직장에서 내고 10조만 지역에서 낸다. 이제 이거는 이렇게는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보험료가 오르고 있는데요. 이게 보면 이제 세대당 보험료도 그렇고 1인당 월 보험료도 그렇고 이제 직장이 지역보다 많이 냅니다. 그리고 다 오르고 있는데 이게 예를 들면 이제 1인당 월 보험료를 할게요. 직장이 48,000원에서 67,000원, 2만 원 정도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지역은 47,000원에서 59,000원, 10,000원 정도밖에 안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는 하면 안 되는 거죠. 이제 같이 올라야지 되는데 부가체계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지역가입자는 되게 불만 많으세요. 아니, 내가 지금, 이거 내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차고, 집 전세인데, 아니, 이걸 가지고 이 보험료를 내냐. 이렇게 불만이 많으신데, 그 공식이 되게 복잡한데, 그 공단 직원들이 일일이 그거, 계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며느리도 모른다고 할 정도로 그게 되게 복잡합니다. 거기에 우리가 낸 보험료를 그 계산하는 사람, 급여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소득 기반으로 하면은 그냥 국세청이 하면 되거든요. 다 있어요. 다 있는데 그냥 국세청한테 맡기면은 건강보험 그 공단 직원은 확 줄일 수 있죠. 그죠? 그럼 그 줄인 돈을 우리가 더 좋은 약을 쓸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보험공단이 그걸 하겠습니까? 안 하죠. 자기들 밥그릇이니까 하지 않는 거죠.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좀 이제 인식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오렌지색이 직장이고 파란색이 지역인데 이게 차이가 이게 너무 많다. 이게 부가체계가 다르기 때문이다. 단일 부가체계가 필요하다. 이제 그런 거고요. 아까 제가 그 한 40%는 안 낸다 그랬잖아요. 보험료 안 내고 내는 사람만 내는데 이게 세대수로 나누었을 때 우리가 이제 5,200만인데 2,700만 세대 정도 되거든요. 이거를 13,000 정도씩 20등분을 했어요. 20등분을 했을 때 평균 보험료 제일 적게 한 개도 안 내는 사람도 있지만 아무튼 평균 제일 적게 내는 분위가 한 달에 2만 원 냅니다. 근데
평균 최고로 많이 내는 데는 49만 원 정도를 내요. 그게 24배예요. 근데 최대 보험료로 하면은 1분위에서 최고로 많이 내는 사람이 3만 원인데 이 20분이 최고로 많이 내는 사람 보험료가 350만 원 된대요. 월급 350만 원 받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을 텐데 이게 100배가 넘잖아요. 근데 세계노동기구에서 이제 그 공고하기는, 그리고 이제 사회보험을 하는 나라에서 그 생각하기에는 이게 약간의 소득에 따른 차이, 보험료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한 3배 내지 4배면 충분하다. 그러니까 이제 소득이 많더라도 그 가난한 사람 대신 한 4배 정도 내주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그 소득이 대부분 소득이 높은 사람은 덜 아파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이 더 많이 아파요. 근데 이제 우리가 건강을 매개로 사회적 연대를 했잖아요. 여기에 더불어서 소득이 많아서 보험료를 더 내는 건 좋은데 한 서너 배, 한 4인분 정도 더 내면 충분하다는데 지금 뭐예요? 우리 10인분, 100인분 이건 정의가 아니라는 거죠. 이건 거의 징벌적 보험료다 이런 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1분위부터 보험료를 얼마 냈는지 플로팅을 하면 이래요. 이게 정의가 아니죠. 근데 또 반면에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은 많이 내고 있어요. 이 연장선을 그었을 때 이 사람들이 내는 보험료는 선보다 위에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올라갔지만 이 사람들한테는 이게 버거운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여기 12분위부터 18분위까지는 선 밑에 있어요. 이 사람들은 능력 되는데 적게 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거는 말도 안 되고 어떤 이렇게 한다면은 이건 좀 깎아주고 이거는 좀 올려주고 이제 이렇게 해야 되고, 그걸 하려면은 전 국민에게 통용되는 동일한 이게 부가 체계가 있어야지 되는데 이거를 안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한 절반 정도 했고요. 그럼 약간 5분 정도 쉬고 또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